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생방송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6년 만에 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으로 2시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잠시 후 동두천과 인천 영종도를 연결해서 이 훈련 장면을 이원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실전 같은 훈련으로 이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 홍종환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일반 국민이 다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이 2017년 이후 처음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번 훈련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그 2017년 이후에는 저희가 훈련을 못했죠. 그때는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의 이유도 있었고요. 근데 2017년도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6년 만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잊어먹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린 아이들은 또 민방위 훈련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이번 훈련은 공습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처음 접하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예. 꼼꼼히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 교수님은 어떻게 의미를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들이 잦아지면서 우리가 생활 속의 민방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귀중한 길이다라고 하는 아마도 귀중한 학습 시간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6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국민들이 잘 따라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네.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의 이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하게 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각 그 현장을 좀 가볼 텐데요. 훈련 현장입니다. 먼저 동두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주연 아나운서 그곳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동두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민방위 대피소인 동두천 시민회관인데요. 아직 2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이번 훈련이 이제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하는 시범 훈련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실시되는 훈련 실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두천시는 15개 접경 지역 중 하나로서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20km입니다. 그만큼 안보와 안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고 포격 도발이나 공습에 대비한 훈련의 필요성도 큽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시범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있는 동두천 말고도 인천 영종도도 연결해서 훈련 상황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하는 이 훈련 내용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방위 훈련은 적의 미사일 공습 상황을 가정해서 이곳 동두천에서는 대피 훈련을 진행을 하고 인천에서는 고립된 백령, 연평 지역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대피로부터 구호까지의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동두천 시민분들과 함께 대피훈련에 참여하고 방독면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위급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숙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훈련이 시작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 동두천 훈련 현장에서 홍주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 공중 습격의 줄임말이 공습 훈련입니다. 뭐 미사일 공습도 있고 또 드론 공격도 있고 듣기만 해도 참 무시무시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 교수님, 이런 공습 대비 이 민방위 훈련이 왜 중요한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공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을 통해서 포탄이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중을 통해서 미사일이나 포탄이 날아오는 것은 매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금방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훈련을 통해서 체득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신속히 대피하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하시설로 대피하는 것, 이것을 일상화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 있겠습니다. 공중 습격에 대비해서는 이 속도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게다가 이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많은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민방위 훈련 네. 이거 한들 또 뭐가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네. 홍 국장님은 이런 민방위 훈련의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연합군들이 이제 그 53번이나 이제 폭격이 있었는데요. 네. 평상시 때 이 슈투트가르트 시민들이 공습 대비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 그 4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이 됐는데요. 반면에 바로 거기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지역에 포르츠하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소도시인데요. 단 한 번의 폭격으로 그 인구 7만 명 중에서 17,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극명하게 평상시 때 훈련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극명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01년도 때 9.11 테러, 미국의 엠스파이어 빌딩인가요?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거기에 이제 그 엠파이어 빌딩인데 세계무역 빌딩인데요. 거기 20층에 모건 스탠리 직원들이 거기 머물고 있었습니다. 약 2,600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평상시 때 그 경영자가 계속 1년에 4번씩 대피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네. 근데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거의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 평상시 때 훈련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의 사례와 네. 지금 모건 스탠리의 같은 사례를 이렇게 보면 평상시 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이죠. 그럼요. 예. 네. 자, 이제 잠시 후 2시에 또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될 텐데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국민 행동 요령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 이번 훈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주민 대피 훈련하고 네. 그리고 도로의 차량 통제 훈련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2시에 일단은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사이렌과 함께. 그리고 재난 문자도 오고요. 네. 그때는 빨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대피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인근에 대피소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지하 공간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곳에 대피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통제 훈련은 저희들이 모든 구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특정 구간에 차량 통제를 하는데 그 안에 계신 차량들은 갓길이나 아니면은 우측길에 이제 정차를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차 속에서 라디오를 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2시 15분에 이제 그 경계 경보가 울리는데요. 경계 경보 때는 사이렌은 안 울리고 재난 문자는 음성 방송이 나갈 텐데 그때는 대피소에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차량 통제도 해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2시 20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제 경보가 울리게 되면 2시 그때는 20분에. 네,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민 행동 요령을 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 교수님, 뭐 지금의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이 공습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의지와는 달리 우리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 뭐 넓게는 세계 질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가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한반도는 신냉전의 그런 와중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나 미중 갈등이나 대만 해협의 위기나 자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런 민방위 제도를 통한 국민 보호를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요. 2005년쯤에 민방위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불편을 이유로. 그러나 다행히 네. 그렇게 우리 민방위 제도가 유지되어 왔는데요.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곧 2시가 돼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동두천 훈련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홍주연 아나운서 상황 전해주세요.
네, 공습 대비 훈련을 앞둔 동두천 현장입니다. 잠시 후 2시 정각이 되면 이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릴 예정입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주민분들은 하던 일 즉시 멈추시고 이 대피소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2시, 방금 경보가 울렸습니다. 주민분들은 일을 멈추시고 즉시 대피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이 위험 상황을 가정한 연막탄도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주민분들과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습 경보 발령이 내려졌고 지금 이제 훈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연막탄도 피어오르고 있고요. 모두 대피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홍 부장님, 그런데 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 일반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피소 숫자는 충분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온라인 시대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티맵 같은데,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 디딤돌 앱,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국민 재난안전 포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검색하면 네. 바로 인근의 대피소를 찾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대피소가 없으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대피소 숫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국의 대피소 숫자는 약 17,483개소입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국민 수용 능력을 충분히 넘어서는데요. 약 1억 5천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비교적 차분하게 지하 계단을 통해서 대피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그 운동장 같은 넓은 장소로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습 때는 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지 좀 짧게 짚어주세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이 있게 되면 공중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폭발을 하게 되고 파편이 튀게 됩니다. 그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혹시라도 그 핵폭탄이 날아왔을 경우에는 고열과 폭풍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생존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습, 공중 습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이 점을 국민들이 좀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주민들 이제 물론 훈련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대피하는 모습을 쭉 보셨는데, 이런 공습 상황에서는 일단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능한 한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되면 5분 이내에 가까운 지하 장소 대피소로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분 이내에 빨리 좀 대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사실 문 교수님은 어떤 점을 좀 특별히 더 유의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뭐 노약자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대피할 때 이렇게 어린이, 장애인 또는 어르신들, 노약자분들을 함께 모시고 그렇죠. 가서 동행하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음 급하더라도 너무 서둘지 않고 또 노약자들은 좀 그렇습니다. 부축해서 같이 대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네, 제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고요. 네, 네. 주민 대피가 좀 끝난 것 같은데요. 지하 대피소 현장을 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연 아나운서,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여기는 지하 대피소입니다. 모든 주민분들께서 무사히 대피를 마쳤고요. 이제 방독면 착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먼저 직접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독면 착용법 교육을 진행할 정우수 예비군 동대장입니다. 방독면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가지가 대표적인데 모두 KS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성능은 동일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오늘 실시할 방독면은 보시는 제품으로서 교관의 설명과 조교의 행동 시범을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방독면 휴대주머니 안에 방독면을 꺼내 주십시오. 밀폐된 비닐 포장지를 개봉해서 내용물을 꺼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정화통에는 앞과 뒤에 보호 덮개가 있는데 보호 덮개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면 되고요. 제거하신 후에는 방독면을 양쪽으로 골고루 잘 펴주시면 됩니다. 이후 앞면 창이 바닥을 향하게 하여서 방독면을 착용하여 주시면 되는데, 착용 후에는
앞에 있는 조인끈을 2, 3회 양쪽으로 크게 당겨주어서 몸에 밀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방독면 착용이 완료된 상태인데 방독면이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손바닥으로 정화통 공기 흡입부를 막아서 숨을 쉬게 되면 방독면 내부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숨을 쉬기 어렵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방독면이 제대로 착용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독면 착용 절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자, 방독면을 벗어주십시오. 네, 방독면 착용 방법 배워보셨습니다. 이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함께 직접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폐소생술 안내를 드릴 소방이 이수정입니다. 심폐소생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후 체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의식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주변인을 지명해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자의 가슴 압박의 위치는 환자의 양쪽 젖꼭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갈비뼈 절반 아래 부위에 손바닥 뒤꿈치를 댄 후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 시 손은 곧게 편 상태로 분당 100에서 120회, 깊이는 5cm로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은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체험하실 5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의식을 확인합니다. 가슴 압박의 위치는 양쪽 젖꼭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갈비뼈 절반 아래 부분에 손바닥 뒤꿈치를 댄 후 압박을 실시합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깊이는 5cm로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네, 방독면 착용 방법에 이어서 심폐소생술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동두천 훈련 현장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홍주연 아나운서였습니다. 이제 2시 15분 이 경계 경보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 대피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 국장님, 네.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배울 기회가 많았는데 네네. 방독면 착용은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 응급 약품처럼 이렇게 가정에 하나씩 좀 비치해둬야 될까요? 그럼요. 일단 화생명 방독면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화생명 방독면이라고 치면 네. 바로 뜹니다. 그래서 바로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그 화재 대비를 위해서 가정에 최소한 소화기 하나씩은 다 비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화생방 방독면도 이제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는데 좀 다른 것이 가족 수별로. 네. 가족 수별로 비치를 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이렇게 펼쳤을 때는 좀 큽니다만은 네. 접어서 이렇게 놓고 있으면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족 수대로 이렇게 방독면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지난 5월에 북한이 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른 아침에 받은 그 위급 전화 문자로 많이들 놀라고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네. 또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이런 민방위 훈련이 없었다는 말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새벽에 그런 그 문자가 이렇게 경보와 함께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100% 잘 작동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경보가 울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작동됐다는 점은 높게 평가하고요. 네. 이제 일본이나 이스라엘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이 민방위 훈련이 매우 정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런 국민보호 민방위 훈련이 더 적극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민방위 훈련과 연계되는 것이 통합방위 시스템, 지금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데 비상대비 시스템이 함께 잘 작동된다면 훨씬 더 국민보호 시스템이 촘촘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바로 서해 5도겠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서해 5도 주민들의 대피 훈련이 이루어지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영종도 현장에 나가 있는 임지용 아나운서,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 영종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는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 2시 이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조금은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이곳 영종도에서는 북한의 포격 도발 상황을 가정한 섬 지역 주민들의 대피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공기부양정에서도 이 대피 주민들이 속속 내리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경 공기부양정의 정장 박영준 경감님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오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훈련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훈련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북한의 기습적 포격 도발을 가정한 훈련으로 민, 관, 궁, 경, 소방 등 모든 역량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은 연평도를 빠져나온 주민들이 공기부양정을 타고 무사히 영종도에 도착한 상황이고, 이후 부상자 분류부터 응급처치 그리고 수용시설 입소까지 과정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안전하게 공기부양정을 타고 이동한 주민들이 내리면서 이동을 해안에 닿아서 이제 내리는 상륙하는 걸 접안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접안은 배를 육지에 안전하게 대는 것을 말하는데, 해경특공대가 접안 장소 경계를 지원한 후 출입구를 열면 주민들이 공기부양정에서 내리게 되고, 하선이 완료될 때까지 해경이 경계 임무를 받습니다. 네,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지금 비가 또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이 조심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이동하는 공간이 인도 인접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 인접반에서는 경감님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공기부양정에서 하선한 주민의 안전한 구호를 위해서 먼저 인도 인접반에서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주민관리 기록부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차례차례 천천히 인적사항을 이제 적고요. 신원 확인을 마친 주민분들이 옆으로 이동해서 응급의료소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포격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부상을 입은 주민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응급처치를 받는 곳이 되겠죠? 네, 응급의료소에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합니다. 경상자는 응급처치를 하고 중상자는 구급차를 이용해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 119 구급 차량들도 쭉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구급차 카트로 또 위급 환자도 옮겨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피를 마친 주민들이 모여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공간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민들이 모여 있는 대피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섬에서 대피해 오신 주민들이 머물게 될 임시 구호 시설입니다. 인도 인접, 부상자 분류 등 모든 절차를 마친 주민들을 대형 버스를 이용 이곳까지 이송하는데요. 도착하면 곧바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구호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비를 또 피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텐트 안에 또 대피한 주민분들이 쉴 수 있는 구호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까지 구호 시설까지 이동을 하면 오늘 훈련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건가요? 네, 구호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하면 긴급 구호품, 비상식량 등 구호 물자가 제공되고 오늘 훈련은 모두 완료됩니다. 네, 경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남은 훈련도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공기부양정을 타고 섬을 빠져나온 주민들이 이곳 영종도로 도착해서 안전하게 임시 구호시설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훈련 과정 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님 자리하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빗속에서 또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북한의 이 돌발적인 이 기습 포격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훈련이 이번에 좀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5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무력 도발이 있을 경우 내륙과는 달리 주민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주민 이동을 위한 출도 훈련과 함께 수용, 구호 훈련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주민보호 체계를 점검한다는 아주 의미 있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종합적인 훈련이다. 특별히 이번 훈련에서 시장님께서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보완할 점도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은 각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도와 수용 구호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조 그리고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걸 통해 갖고 훈련이 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실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관기관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종도 특별훈련 현장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 영종도에서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네, 일사불란하게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동두천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주연 아나운서. 네, 동두천 주민대피 현장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이 경계태세를 유지 중인데요. 장관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이렇게 훈련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업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신속한 대피, 방독면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은 위급 상황에서 정말 필수적인 동작들인 만큼 능숙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훈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민 홍보와 교육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오늘 훈련 잘 진행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민방위 훈련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훈련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있을 민방위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동두천 현장에서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6년 만에 하는 훈련인 만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촘촘하게 잘 짜여진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국민이 주도하는 그런 민방위 훈련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자, 두 분 끝으로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꼭 하나 있는데요. 오늘부터 민방위 경보 음이 바뀝니다. 아까 사이렌이 옛날에는 3분이었는데 네. 공습경보 때 1분으로 줄였고요. 확 줄였습니다. 경계경보 때는 이제 사이렌이 안 울립니다. 과거에는 1분으로 울렸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재난문자도 조금 이제 저번에 이제 문자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았었는데 재난문자도 왜 발령을 하는지 네.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요령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알겠습니다. 개선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문 교수님. 네, 우리 한반도는 신냉전의 시대에 깊숙이 들어섰습니다.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민방위 제도가 더욱더 유지 발전돼야 되고요. 이 민방위 제도는 국민보호 휴머니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국민보호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후면은 경보가 해제됩니다. 특별 생방송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동두천과 영종도를 연결해서 현장감 넘치는 훈련 상황을 이원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실전적이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저희 KBS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